맹광은 하남 낙양현 출신으로 당시 한나라의 태위였던 맹욱과 같은 일족이었고, 속한서에 따르면 맹욱은 중상시 맹문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맹광은 소위 말하는 항류 가문 사람으로 그의 가문은 후한에서 꽤 잘나가는 가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맹광은 영제 말에 강부리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영제가 죽고 십상시에 난이 일어나고 동탁이 집권하여 깽판을 치며 황제를 갈아치울 때에도 조정에 남아있었으나 동탁이 헌제를 앞세워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를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침내 촉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촉으로 가게 된 맹광은 유언과 유장 부자에게 손님을 대하는 예로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맹광이 여러 사물에 대해 두루 많이 알고 옛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읽지 않은 책이 없었던 데다 더욱이 삼사에 관심을 쏟아 한나라 왕실의 제도와 문물에 대해 능숙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뒤 맹광은 의랑에 임명되어 허자 등과 함께 총나라의 제도를 만드는 일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가 죽고 유선이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고 나서는 부전령, 둥기교위, 장학소부에 임명되었고 이후 대산홍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연희 9년 가을에 죄인들을 풀어주는 사면령이 행해지자 맹광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장군 비위를 꾸짖으며, 대체로 사면이라는 것은 불평등한 것으로 청명한 시대에는 마땅히 없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체하고 약했죠. 어찌할 수 없는 정도에 달하여 부득이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된 연후에 권하고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상께서는 마음이 어질고 똑똑하며 모든 관리들은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매우 절박한 위험이나 매우 곤란한 상황이 있었기에 예사롭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여러 차례 베풀어 법을 어긴 자들의 악행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또 매와 세매가 공격을 할 시기에 도리어 죄가 있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위로는 하늘의 시기를 거스르는 것이고 아래로는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포부었기에 비위는 사죄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불안해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맹광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의 대다수가 이와 같은 형태였기에 나라의 정무를 맡아보는 중신들은 마음속으로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맹광은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광은 늘 직언을 하고 회피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하며, 태상이자 광안 출신인 담승과 광록훈이자 하동 출신인 배준 등이 나이나 자질 면에서는 맹광에 비었으나 그들이 맹광보다 더 높은 윗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대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맹광은 극정과의 대화에서 나는 직언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회피하는 바가 없어 늘 이로운 일과 병폐로운 일에 대한 결정과 과실 등을 지적하였기에 당시 사람들은 나를 비웃거나 싫어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처럼 맹광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직언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맹광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면직되었고 90여 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앞서 나왔듯이 맹광은 여러 책을 읽어서 지식이 뛰어났는데 그는 홍양 춘추를 좋아하고 춘추좌 시전은 비판하는 입장이었기에 춘추좌 시전을 좋아했던 내민과 함께 이 두 책의 의의에 대해 논쟁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어댔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맹광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